옛날 어느 마을 불량배 창식이가 살고 있었다. 건들건들 창식이는 이리저리 놀러 다니며 어디 처자나 꼬셔볼까 궁리나 하며 살고 있었는데 거 참으로 심심하구나. 뭐 재미난 거 없나? 오늘은 순심이나 만나서 한따까리 할까? 좋아, 오늘은 순심이로 정했어.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며 바닥에 침을 찍찍 뱉는데 그때 마을 어르신 최노인이 창식이를 발견하고는 이런 우라질 놈,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침을 뱉고 다니느냐? 못 배운 티 내느냐 이놈? 침이 보약이란 말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사내가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 물이 눈물만 있는 게 아니다. 눈물, 침과 오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예, 어르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건들건들한 그였지만 창식이는 어른들에게는 깍듯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어이, 순심이, 너 요즘 왜 나 피해 다녀?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한번 내 여자면 영원히 내 여자야. 이리 와, 오랜만에 입술 박치기 좀 해보자. 그렇게 창식이는 순심이와 입술을 주고받는데 그때 최노인이 나타난다. 아니, 저 우라질 놈이 야 이 자식아 벌건 대낮에 못하고 있냐? 남녀 칠세 부동성 모르냐?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그러자 이번엔 창식이가 맞받아치는데 아, 그게요? 어르신, 요즘 순심이가 몸이 좀 허약한 것 같아. 제 보약 좀 먹이고 있었습니다. 하니 화가 난 최노인이 이런 고얀 놈, 내 놈이 나를 놀려. 그래, 그럼 보약은 오래될수록 좋으니 어디 내 보약도 좀 먹이면 안 되겠느냐?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남씨는 돈을 많이 벌어 일만금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무서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남씨의 종이 돈 1000냥 받을 집으로 가니 그 집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어느새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남자가 한창 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어리광을 부리듯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일할 때 너무 좋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도 좋소? 그렇다면 다행이요.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을 모르겠소. 여보,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하나요? 이에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남씨 영감집에서 천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인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소. 이 소리를 들은 종은 그만 빚독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뢰기를 나으리,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그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막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종의 이야기를 들은 남씨는 무릎을 치며 한탄한 후에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하기를 해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인간 최고의 기쁨이거늘 내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여인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 내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도다. 여봐라, 이제 가서 모두에게 이르기를 잠자리를 할 때마다 50냥씩 빚을 없애줄 테니 마음껏 즐기라고 알리거라. 그리고 한 달 후 빚진 마을 사내들이 몰려왔는데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누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요. 나으리, 제발 그냥 빚 갚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박진사댁 마님이 여종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화가 난 마님은 끝내 여종을 쫓아내기로 작정했다. 내 인연! 당장에 이 집을 나가거라! 하지만 여종도 지지 않았다. 흥!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여종은 즉시 보따리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짐을 다 챙긴 여종은 일어서면서 마님을 노려보았다. 여종은 아직까지 분이 덜 풀린 모양인지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나리께서 그러시는데 음식 솜씨로 보나 집안일 하는 것으로 보나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던걸요. 여종의 말에 진사마님은 그저 눈만 흘낄 뿐이었다. 그러자 여종이 이번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밤에 그거 하는 제주도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던걸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나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내 인연 어디 두고 봐라. 만일 그 말이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종은 이를 악물고 노발대발하는 진사마님의 표정을 고소하다는 듯 한동안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얄밉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나리가 아니라 행랑채 오서방이 그러던걸요. 옛날 어느 며느리가 이웃집의 총각과 재미있게 음란스러운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다. 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크게 꾸짖기를 애미야, 너는 무슨 일로 이웃집 총각과 함께 농담을 하느냐? 내 마땅히 너의 남편에게 말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일로 며느리만 꾸짖으니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며느리가 수심에 찬 얼굴로 혼자 집에 있는데 이웃 노파가 오더니 그 얼굴을 보고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이에 며느리가 말하기를 제가 어느 날 이웃집 총각과 서로 몇 마디 말을 했다 하여 시어머님께서 날마다 꾸짖으시는데 이젠 진절머리가 나도록 괴로우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노파가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가 무엇이 떳떳하다고 그런 일로 너를 괴롭힌단 말이냐? 지가 젊었을 때 고개 넘어 김풍원과 어울려 밤낮으로 서로 미쳐서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온 동네에 다 탈로 났단다. 그 일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나 돌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낯으로 너를 꾸짖는단 말이냐? 만약 또 다시 그렇게 꾸짖으면 이 말을 하고 대들거라. 하니 이에 며느리가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또 꾸짖기에 며느리가 어머님은 무엇이 떳떳하다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저만 보면 귀찮게 하십니까? 하고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따져 물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김풍원이란 작자와 서로 미쳐서 밤낮으로 물고 빨다가 탈로가 나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도른 일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며느리의 이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야 이년아, 그 김풍원이가 바로 너의 시아버지다. 이 못된 거사. 하고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두 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몹시 예쁘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어리숙한 한 총각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혹시 신랑이 첫날 밤에 딸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얘야,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그래,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야. 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딸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걱정이 된 부모는 첫날 밤 신방 앞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신방에서 나오기에 부모는 얼른 딸을 불러 붙잡고 물었다. 그래, 얘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잤니? 혹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실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니?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얼굴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를 해보고는 아주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딸을 보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헌데 신랑이 무어라 칭찬하더냐?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길. 그 참, 얼굴은 못생겼지만 잠자리 하나는 별미로구나. 그 맛이 정말 별미야. 라고 하며 칭찬했어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친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 치마미 그 맛이 별미라는 건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알지. 옛날 어느 고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종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아직 신혼인지라 애정 놀이를 밝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을 맞대었다. 또한 낮에도 부부가 함께 들로 일하러 나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면 반드시 한바탕 즐겨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주인 영감이 종에게 일렀다. 논에 잡초가 많이 자랐으니 너희 부부가 가서 모두 뽑아 놓도록 하여라. 하루 이틀이면 다 될 것이니라. 그리고 2, 3일이 지난 뒤 확인을 하자 종은 며칠 더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주인 어른, 생각보다 잡초가 많아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잡초가 많기로써니 며칠 더 뽑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것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길래 그러는지 내가 어디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 영감이 슬며시 논으로 나가 살펴보니 큰 나무 밑에 무수한 발자국이 나있고 반들반들하게 달아있는지라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숨어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종부부가 한동안 논에서 잡초를 뽑다가 여종이 먼저 나무 밑으로 오니 곧이어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부부가 함께 옷을 벗는 것이었다. 이때 여종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 말놀이 한번 합시다. 그거 참 좋지. 이에 남편도 동의하니 아내가 엎드리더니 뒷발을 높이 들어차며 앞말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순말처럼 두 팔을 땅에 짚고 기어가서는 아내의 그곳에다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흡사 순말이 교미하는 것처럼 뒤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편이 말 흉내를 내면서 입을 들어 하늘로 향하는 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주인 영감을 보고 말았다. 쏘스라치게 놀란 남편은 말소리를 내며 힝, 이제 그만하고 일하러 갑시다. 여종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발을 구르며 힝, 한창 재미있어지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말 울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힝, 나무 위를 보구려. 거기 누가 있는지 보구려. 이에 여종이 나무 위를 쳐다보자 주인 영감이 깍, 나는 까마귀니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시오.